2024년 11월 15일입니다. 마감 및 종목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머니프리웨이 모에이고요. 시장은 오늘 소폭 반등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아직은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 초를 치는 것 같은데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요. 오늘 외국인 쪽에서 매도가 1,100억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개인이 118억, 기관이 490억 정도 매수를 하고 있는데 연기금에서 최근에 매수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오늘도 1,000억 넘게 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투자와 은행 쪽에서 매도가 나오게 되면서 소폭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은 2440포인트가 지금 지지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저항을 돌파를 해야지만 뭐 다시 한번 이전 고점이었던 2490포인트까지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장이라고 해서 맨날 하락하는 건 아니죠. 조정을 받고 반등이 나오고 조정을 받고 반등이 나오고 조정을 받고 반등이 나오고 이런 흐름대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애매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반면에 코스닥은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8월의 저점 부근에서 반등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결국은 695포인트가 저항으로 지금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가격을 돌파를 해야지만 다시 한번 이전 고점 즉 박스권이었던 780포인트까지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개인만 2천억 넘게 매도를 하고 있는데 오늘 삼성전자를 확인해 볼게요. 삼성전자 8% 가까이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윗꼬리를 좀 다는 모습이었고 똑같습니다. 시장이 뭐 조정을 받고 반등이 좀 나오고 이전의 고점이 저항이 좀 되는 모습이었고요. 여기서 조정을 받았는데 반등이 나오는 게 저항이었던 얘기죠. 그리고 조정을 좀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고 이전의 지지선으로 형성되었던 가격이 다시 한번 저항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다만 이제 5만 원이 지지라고 인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글쎄요. 5만 원이 인식은 저점이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아직까지 뭐 4분기 실적이 좋지 않은 측면을 본다라고 하면 저는 여전까지 최악으로는 42,000원 부근대까지는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오늘 반등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급하게 뭐 따라가는 전략보다는 일단은 한 템포 확인을 한 후에 매매에 임하시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섹터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희귀금속 관련주, 특히 히토류 관련주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기술 패권을 둘러싼 경쟁이 반도체에서 원재재인 히토류로 확장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중국은 글로벌 히토류 시장에서 압도적 우위를 점하고 있고요. 이는 미국과의 기술 경쟁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중요한 카드로 알려져 있죠. 지난해 12월 중국은 히토류 가공 기술 수출을 금지한 데 이어서 지난달에 자원보호와 국가안보 등을 이유로 히토류 수출업자들이 공급망 내 사용처를 추적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따라서 중국의 히토류 시장 지배력이 확대가 되게 되면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도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고요. 그 가운데 삼화전자, 유니온, 동국, RNS, 티플렉스가 관련 종목으로 포함이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화전자는 상한가를 기록을 했다가 좀 소폭 다시 한번 밀리는 모습이었고요. 로봇 관련주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공화당이 레드 스윕을 달성한 가운데 상원 하원 다 공화당이 휩쓸었다는 얘기죠. 머스크의 규제 완화이 트럼프 당선인의 산업진흥 지원 전망 속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의 기대가 커지고 있는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아메리칸 우선 정책을 내세우게 되면서 1조 5천억 달러, 2110조 규모의 인프라 투자를 예고한 가운데 자동화 및 로봇 기술 활용 관리, 유지 보수가 중요한 부분으로 부각이 되게 되면서 로봇 시장 성장을 가속화시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이 얘기는 뭐 며칠 전부터 나왔던 내용인데 보스턴
다이내믹스 사족 보행 로봇 스팟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경호에 투입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죠. 참고로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현대차 자회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내용 때문에 DIC, 로보스타, 레온 보우, 로보틱스 같은 종목들이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아침에 나온 뉴스입니다. 전기차 관련주가 약세를 보였던 이유 중에 하나였는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계속 이 얘기를 엄청 많이 하고 있는데 정권인수팀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에 근거한 전기차 세액공제 폐지를 계획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석유가스회사 콘티넨털 리소스즈 창립자인 해럴드 햄, 더그 버검 노스타코타 주지사가 이끄는 에너지정책팀이 이 IRA 세액공제를 폐지를 논의하고 있으면서 트럼프 당선인의 감세 공약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려면 전기차 세액공제를 폐지해서 예산을 절약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머스크도 이에 동참을 하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2차 전지를 포함한 전기차 역시 이런 악재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이 되게 되면서 관련 종목들이 약세를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국내 언론에서 얘기 나오는 거는 IRA를 폐지하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보조금이 축소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예상 외로 폐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변수가 좀 많아졌네요. 어떻게 됐든 뭐 풍력이나 뭐 이런 쪽에 ESS 쪽에 보조금은 뭐 살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이것도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몰라서 지금 ESS를 포함한 2차 전지 좋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 점도 참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우크라이나 재건 건설기가 관련주가 상승을 하고 있는데 EU에서 공식 입장을 통해서 우크라이나 복구 재건에 투자할 기업 모집을 시작했다라고 발표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뭐 해당 요청에 따라 합작 투자 또는 컨소시엄을 포함하는 모든 유럽 현지 기업들이 내년 3월 1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할 것으로 예정이 되고 있고요. EU는 제안서 검토 후에 가장 적합한 기업들에게 74조 규모의 우크라이나 자금 투자 프로젝트를 연결한다면서 이번 투자의 우선순위 분야는 에너지, 원자재, 가공산업 및 제조업, 건설자재, 정부기술 및 디지털 전환, 운송 및 수출 물류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내용은 2022년 7월에 우크라이나 재건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정부가 추산한 전후 재건 사업이 무려 1000조가 넘는데 그 중에 일부가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가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는 여전히 반도체주가 상승을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5만 원이 지지라는 인식 때문에 반등이 좀 나오는데 뭐 앞서 얘기했듯이 저는 4분기 실적이 그렇게 좋아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죠. 그거는 뭐 제가 예측을 한 게 아니라 증권사 컨센서스를 보고 확인을 한 부분인데 뭐 오늘 삼성전자가 한 7% 정도 상승을 하면서 뭐 다른 종목들이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말씀드렸던 대로 단기적인 이슈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지켜보자 이런 말씀을 좀 드렸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 소비 관련주가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체 정상회의 참석차 중남미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중국 국가주석과 2년 만에 정상회담을 개최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중국 국가통계국이 10월 중국 소매 판매가 4조 5,396억 위안을 기록을 하게 되면서 전년 동월 대비 4.8% 높게 증가했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게 뭐 예상치보다는 하회를 한 거죠. 예상치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행, 항공, 저가, 항공사, 그 다음 면세점, 카지노, 화장품, 패션, 의류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앞서 얘기한 것처럼 계속 하락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이슈 때문에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몰라요. 이게 제 답이고요.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는 것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안에서는 뭘 확인해 보셔야 되냐면 반등이 나올 때 과연 거래량이 얼마나 동반이 됐는지까지 확인을 해 보셔야 된다라는 걸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반등이 나오는데 거래량이 많지 않다. 이거는 기술적인 반등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시장이 돌아서야지만 종목들도 같이 돌아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마음이 편하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좀 보수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고 싶은데 보수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어제부터 지스타 2024가 개최가 되고 있죠. 그런데 저는 게임주는 제가 어제도 얘기를 해드렸지만 게임 엔터는 그나마 악재에서 살짝 벗어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물론 중국이 얼마나 경제 활성화를 하냐에 따라서 이 종목이 악재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 됐든 지스타 2024가 열리고 있는데요. 지스타는 44개국 1375개사가 참여해서 지금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리고 있고요. 넥슨이 메인 스폰서로서 크래프튼, 넷마블, 펄어비스, 라이온 하트 스튜디오, 웹젠, 하이브 IM 등 주요 게임사들이 부스를 열고 참여해서 대형 신작들을 공개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뭐 넥슨 같은 경우도 지금 게임 출시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넷마블, 그다음에 펄어비스 이렇게 게임 출시를 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이 게임 중에서 뭐 정말 재밌다 이런 종목들은 이슈가 좀 되겠죠. 그 종목군들은 단기 상승이 충분히 가능할 거고, 신작 게임이 출시를 하게 되면 본격적인 상승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뭐 게임 쪽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코로나 이후에 게임이 성장을 많이 했었잖아요. 그리고 게임이 코로나 이후에 많이 하락을 하는 모습인데, 그러면 개발 기간이 보통 2, 3년 정도 주기라고 가정을 하면 시장에서는 2025년부터 게임주가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게임주는 관심을 좀 가져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엔젤 산업 캐릭터 상품 등이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최근 전미 소매업 연맹에 따르면 관세 부과로 의류 장난감, 가구, 가전제품, 신발, 여행 상품 등 6개 부문에서 미국 소비자 구매력이 460억에서 780억 감소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시행이 될 경우 12.5에서 20%, 장난감은 36에서 55%, 뭐 이렇게 해갖고 가격 인상이 예상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장난감의 경우 미국산이 전체 시장의 1% 미만을 차지를 하고 있어서 가파른 가격 상승이 예상되고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뭐 미국에 수출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관세 매긴다라는 얘기겠죠. 그런데 그러면 악재일 가능성이 있는데 오히려 손오공 같은 경우도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미국의 산업이 뭐 워낙 작기 때문에 이 종목들은 뭐 가격이 인상한다라고 하더라도 수혜가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는 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상승으로 인해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종목을 다 볼게요. 다 보는데 하나투어는 살짝 애매한데 어떻게든 이 종목 빠르게 한번 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양전기공업, 제너셈, 대동, 켄코라 에어로스페이스, HD 현대건설기계, 한미글로벌, 그 다음에 네오팜, AP위성, 하나투어까지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대양전기공업. 조선주로 얘기가 되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박스권의 매매가 이렇게 지금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도 16,000원대까지는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 이후에 어떤 흐름이 연출이 되냐 그거를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중장기로는 19,500원대까지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2,500원을 저점으로 좀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된다라는 말씀까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제너쌤, 오늘 이 종목은 매도가 맞는 거죠. 왜 매도가 맞다라고 얘기를 했냐면 제가 말씀을 해드리는 가격은 이 가격이었습니다. 그렇죠? 8,700원, 8,700원인데 이탈을 하는 모습이었고, 이전에 지지선이 나왔던 가격 부근이 이제 7,500원 부근이었는데 그거는 깨지는 않았습니다만, 이건 올라오게 되면은 다시 한번 올라온다라고 하더라도 8,700원 수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8,700원에 매도를 하는 게 맞았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특별한 악재는 없는데 단기 급락이 좀 나와서 리스크에서 벗어나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대동은 대동 로보틱스가 자회사죠. 자회사고 오늘 뭐 급락이 나왔는데 로봇 관련주 반등이 나오게 되면서 이전 지지에서 올라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들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일단은 지지선으로 형성되었던 가격이 8,300원이었는데 이 8,300원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박스권으로 좀 보자라고 얘기를 해드렸었고요. 일단은 9,200원, 9,150원, 9,150원 부근이라서 조정을 좀 받아주는 모습인데 한 번 더 올라오게 되면 9,150원 돌파 여부, 그러면 9,600원 수준에서는 뭐 소폭이라도 정리를 하는 방향으로 챙겨가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캔코와 에어로스페이스. 이게 지금 저항을 돌파를 해야 되는데 계속 이 부근에서 좀 놀고 있어요. 오늘도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건 매집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계속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100원 돌파 여부 확인한 후에 뭐 신규 매수 다시 한번 접근 가능할지 확인을 좀 해본 다음에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들고 가셔도 괜찮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17,700원은 지지선이다, 즉 손절가다, 이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HD 현대 건설기계. 재건 이슈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단기적인 저항 부근까지는 올라왔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있는 것만 들고 가시는 게 맞아요. 뭐 신규로 편입을 하거나 요거는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들은 3% 손절가 확실하게 좀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사실 바닥에 있는 거 좋아해서 제가 바닥주를 많이 드리고 있는데 어쨌든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매매를 하시는 분은 달리는 말에 올라타도 상관없어요. 다만 손절가를 칼같이 잡으실 수 있으신 분들만 그렇게 대응을 하시는 게 맞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는 그냥 차라리 한미글로벌 요게 나을 것 같아요. 이것도 우크라이나 관련주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바닥에 있는 모습이고 뭐 실적이 3, 4분기 실적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중기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기 정도로 한 19,000원대까지 보시면 상관이 없기 때문에 차라리 현대건설기계보다는 한미글로벌 이런 종목으로 보시는 게 더 오히려 낫다, 이런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네오팜. 네오팜은 지지였죠. 올라오게 되면 여기에서 정리하자, 14,200원 목표가 제시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AP위성, 뭐 오늘 이쪽이 올라가다 보니 같이 올라가는 모습인데 이것도 지금 횡보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횡보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16,000원 돌파 여부 중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 14,600원은 손절가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투어. 애매하게 움직이는데 한 번 더 돌파했으면은 어땠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았기 때문에 월요일까지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월요일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월요일날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면 차라리
46,500원에서 47,000원에서 비중 좀 실어서, 비중을 실는다라는 게 뭐 물타전 얘기거고요. 물타서 51,000원에서 정리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 점 참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8종목, 9종목 이 얘기를 좀 해드렸고, 관심 종목으로 나온 게 이스트소프트, 그 다음에 노브랜드, 삼화전자, 풀무원, DIC, 스튜디오 드래곤, 아톤 이렇게 종목이 좀 나왔는데, 삼화전자나 DIC나 급등이 좀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삼화전자는 좀 제외를 하고 있는 게, 제가 관심 종목으로 잡고 있는 가격에서 너무 차이가 나서 좀 제외를 했고요. 여기에서 아톤도 제외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톤도 지금 매수하려고 타이밍을 좀 잡으면 굉장히 좀 오래 걸려서 이렇게 올려드리긴 했지만 종가상으로 지금 종목이 바뀌었다라는 거 말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이 아니라 아마 종목을 바꿀 거예요. 이스트 소프트가 24년이 적자인데 요 종목이 좀 요 종목이 괜찮고요. 풀무원 괜찮죠. 실적 괜찮고, DIC, 그 다음에 스튜디오 드래곤 이렇게 종목을 좀 바꿉시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바뀔 게 아톤이 아니라 이스트 소프트만 들어가면 되겠죠. 그 이유를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스트 소프트 횡보하고 있는 거죠. 횡보를 하고 있고, 이 횡보 박스권을 지금 돌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 종목으로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 타이밍은 이거는 좀 폭을 드릴게요. 폭을 16,850원에서 17,150원 이때가 매수 타이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22,000원 22,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여기 잡으면 되겠네요. 손절가는 15,800원 잡으시면 됩니다. 15,700원까지 보시면 되겠네요. 15,700원. 오늘 저점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폭이 좀 커요. 폭이 좀 크기 때문에 비중을 좀 많이 실는 거는 제외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 많이 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16,100원 있죠. 16,100원 이탈 시 비중 줄이셔야 됩니다. 디테일하게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매수 타이밍은 여기에서 매수를 하는 게 좋고, 최종 손절가는 이 가격인데 이게 비중이 지금 뭐 한 8% 9%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비중 많이 들어가신 분들 같은 경우는 16,200원이 절반 정도 던지는 가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매매에 임하셔라, 이렇게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 풀무원 올해 실적이 좋습니다. 지금 바닥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 돌파를 시도를 하고 있죠. 그래서 매수 타이밍을 원래 11,400원 잡고 있는데 11,400원이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3,400원을 목표가로 잡고 대응하시면 됩니다. 손절가는 이 가격이에요. 11,000원을 손절가로 잡고 대응하시면 돼요. 매수가 11,400원 전후, 손절가 1,900원 보셔도 됩니다. 1,900원, 목표가 13,400원 이렇게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DIC DIC 오늘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죠. 여기가 저항이었는데 이 저항을 돌파를 하는 모습이고요. 4,100원 부근이 매수입니다. 4,100원 부근이 매수라고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손절가는 3,900원 잡고 대응하시면 됩니다. 3,900원. 단기 목표가 4,800원입니다. 4,800원. 4,800원 잡고 대응하시면 됩니다. 요거 돌파를 해갖고 뭐 자꾸 올라간다, 그러면 최종 목표가는 6,900원이에요. 실적이 안 나와서 말씀드리는 게 어떻게 될 것 같다라고 추정을 하고는 있지만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 로봇 관련주로 오늘 이슈가 되게 되면서 급등이 나온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스튜디오 드래곤, 이렇게 저항이 있는 거죠. 저항이 이렇게 있습니다. 44,100원을 44,150원 돌파 시에 매수 타이밍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이 가격을 보시면 됩니다. 42,000원 손절가 잡으셔야 돼요. 42,000원 손절가 잡고 1차 목표가는 좀 잡으면 47,000원, 47,000원 돌파 시 5만원대까지 끌고 가시면 된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시장이 너무 급등락이 좀 있고 언제 어떻게 상황이 변할지 몰라서 손절가 목표가 짧게 잡고 대응해 드리고 있으니까 이 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시장을 한번 보죠. 장이 끝났기 때문에 코스피가 플러스에서 0.08% 하락으로 마감을 했네요. 아직 추세 전환은 아니다라는 얘기 다시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고, 코스닥은 똑같습니다. 기관 쪽에서 매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것도 690포인트 돌파를 해야지 뭐 추세 전환의 기반을 마련했다, 이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트럼프 말 한마디에 지금 종목들이 엄청 흔들리고 있는데, 지금은 방망이 짧게 잡고 번트라도 되면서 가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어요. 리스크 관리 잘 하시고요. 그 전에 주말은 푹 쉬시고요. 이렇게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머니프리웨이 모에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